경제학자의 생각법 한우 백치웅. 경제학은 살림살이를 잘 꾸려갈 방법을 찾는 학문.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불리한 선택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이 거래를 한다면 정보가 적은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보가 적은 쪽의 선택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간다. 뷔페 식당 주인은 많이 먹는 사람과 적게 먹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평균적인 가격을 선택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장사를 망치는 선택이 되었다. 오랫동안 망설일수록 잃어버리는 시간이 더욱 많아진다. 말하자면 오래 기다릴수록 매몰 비용은 커지고 손해를 만회하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는 사람은 이미 잃어버린 것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오는 날 택시를 기다리며 보낸 시간이든 냉동 돼지고기 거래에 날린 돈이든 이미 날린 것, 즉 매몰된 것이 지금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흔히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매몰 비용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멀리 가기 전에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과거의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 사라진 돈과 시간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세상에 돈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얼마 전에 웨프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이야기했다. 그는 괴상한 이름만큼이나 괴상한 주장을 했다. 세상의 모든 돈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자는 것이었다. 그는 전 세계가 자신의 철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그의 믿음은 확고했다. 자신의 믿음을 적은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고 행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돈이 없는 사랑 가득한 삶을 전파하려고 애썼다. 좋다. 웨프에게 잠시 호의를 베풀어 돈을 없애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제사에서 몇몇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리고 전쟁 직후는 인플레이션이 황당하게 높고 돈이 없는 시기다. 엄밀히 말하면 돈이 있긴 하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안다. 지폐나 동전보다 물건이 지불수단으로 더 안정적이다. 말하자면 돈 대신 감자나 담배로 물건값을 지불한다. 비흡연자조차 담배를 지불수단으로 쓴다.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상관없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웨프가 꿈꾸는 세계에 나타날 첫 번째 현상이다. 돈을 없애면 즉시 대체 통화가 생길 것이다. 통화 혹은 통화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어야 분업 경제가 가능하다. 알고 지내는 담배 생산자가 없고 돈이 없으면 밭에서 캔 감자와 담배를 어떻게 교환할 수 있을까? 분업 경제와 교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공인된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돈을 대신할 만한 것을 발명해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대출을 하고 저축을 하겠는가? 노년을 대비해서 뭔가를 비축해 둔다고 가정해보자. 감자를 몇십 년씩 보관할 수는 없다. 이럴 때는 지금 당장 감자가 필요한 이웃에게 20년 뒤에 몇 개를 더 얹어서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감자를 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것을 저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이런 일은 늘 벌어진다. 돈이 없으면 이런 자본시장도 없다. 노년을 대비할 수도 없고 어음을 발행할 수도 없으며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도 없다. 교환, 저축, 투자 같은 욕구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웨프의 뜻대로 공인된 돈이 사라지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새로운 통화가 등장한다. 아주 많은 사람이 돈을 악마로 만들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많은 똑똑한 사람이 돈을 천사로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의 저주를 불평하면서도 동시에 돈을 필요로 한다. 돈은 단순하고 기발하고 없어서는 안 될 발명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사랑스러운 돈을 악마로 만들까? WF가 이 유용한 발명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마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정확히 말해 재산과 부에 대한 소유욕을 비판하는 것이다. 돈은 그런 소유욕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욕심을 비판하면서 돈을 악마로 만드는 것은 기술을 비판하면서 당나귀를 때리는 격이다. 돈은 잘못이 없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다. 왜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아마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왜 누군가 우리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누군가 우리의 노동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이자 누군가 그 노동의 대가로 우리에게 돈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우리는 거의 무제한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노동이 누군가의 결핍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 노동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어느 날 경제학자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길에서 동전 하나를 발견했다. 한 사람이 동전을 주우려고 하자 다른 사람이 말리면서 말했다. 그냥 둡시다. 줍는 것이 이로웠다면 벌써 다른 사람이 주워갔지. 여태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웃음이 터지지는 않지만 경제학의 핵심 원칙을 담고 있는 유머다. 가게를 내기 위해 상가를 돌아보고 있다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 이야기다. 만약에 가게를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대박 상권이 하나 남았다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자.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역이 가까우며 근처에 사무실들과 극장이 있어서 늘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이라고. 지난번 가게도 대박을 내고 크게 성공해서 다른 곳에 건물을 사서 갔다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상권이 좋은데 왜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이것은 길에 떨어진 동전과 같은 경우다. 결국 주울 가치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 대박 상권은 쪽박 상권으로 밝혀진다. 그렇게 좋은 상권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먼저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중개업자가 직접 기회를 잡아도 좋았을 텐데 말이다. 물론 내가 최초로 이 기회를 잡은 행운아일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동전을 발견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허리를 숙여 동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박 상권의 경우 내가 최초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박 상권은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다. 만약 어떤 대박 상권이 광고를 했다면 이미 여러 사람이 이곳을 알아보고 갔다는 증거다. 커다란 포스터로 홍보된 상품이라면 이미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보고도 잡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바보란 말인가? 내 돈을 나를 위해 쓰기. 당신은 돈을 신중하게 쓸 것이다. 힘들게 번 돈이고 당신을 위해 쓰게 될 돈이니까. 설령 물 쓰듯이 쓰더라도 크게 심각할 게 없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유일한 피해자는 돈을 번 당신이다. 흥청망청 써버린 것이 화가 나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다. 내 돈을 남을 위해 쓰기. 이 경우는 약간 다르다. 눈앞에 자비를 구하는 허름한 노숙자가 있다고 해보자.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주는 사람도 있고 별 생각 없이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몇몇 사람은 그들에게 돈을 줘봐야 어차피 싸구려 술값으로 쓰일 거라며 돈이 있어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돈에 관한 일에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힘들게 돈을 벌었고 그러므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고 싶어 한다. 남의 돈을 나를 위해 쓰기. 아마 이때도 돈을 목적에 맞게 쓰는데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결국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테니까. 아무래도 내 돈보다는 흥청망청 쓰게 된다. 어차피 직접 번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너그러워진다.
우리는 남의 돈과 직접 번 돈을 마음속에 다른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기. 이때는 돈을 아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쓴다. 직접 번 돈도 아니고 거기서 얻는 것도 없다. 굳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효율성 관점에서 보자면 이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 그리고 다른 경우와 달리 다툼의 소지도 있다. 돈이 방만하게 쓰인다면 가장 먼저 그 돈의 원래 소유자들이 화를 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번 돈이 헛되이 쓰이는 것에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드는가? 그것은 큰 착각이다. 남의 돈을 남을 위해 매일 수백만 유로, 수십억 원씩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는 정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 정치인들은 세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한다. 세금이 바로 남을 위해 쓸 남의 돈이다. 그리고 이런 조합에 유혹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원의 두꺼운 보고서에 놀라지 않는다. 매년 작성되는 감사원 보고서 안에는 정부의 기이한 지출 내역이 가득하다. 다리가 갑자기 중간에서 끝나는가 하면 비싸게 마련한 설비들이 어딘가에 방치되어 녹이 슬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감독하고 바로잡을 최후의 교정수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낭비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으면 어떨까?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는 남의 돈이라도 내 돈처럼 생각하게 될 테고 지출의 경제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남의 돈을 낭비할 것이다. 그 돈은 바로 우리 돈이다. 사람은 이미 투자한 곳에 계속 투자하려는 성향이 있다.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의 오류이다. 그러나 투자를 계속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